안녕하십니까. 흥부TV의 바보인 친구 유중희입니다. 저는 당신도 바보구먼이라는 자서전과 퇴직후 즐기는 삶이라는 인문교양서를 발간한 저자입니다. 제가 저희 저서를 시작하면서 밝히는 것은 초보 작가들이 초판을 완판하는 벽을 넘어야 자기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이랍니다. 또한 저는 유튜버 활동가이고 블로그, 카페, 밴드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진 찍기 기초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타겟층은 시니어 분들입니다. 퇴직자분들, 시니어 분들께서 취미생활로 사진 찍기에 관심을 갖고 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집안에 전화기 한 대 있으면 부자라던 시기가 있었고, TV도 마을에 한 대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진기가 한 대 있으면 부럽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가정에 사진기가 몇 개씩 있고 자동차가 복수 이상 보유한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기란 핸드폰에 딸린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최근엔 누구나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진을 찍기는 하되 제대로 찍는 사람이 드물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사진을 제대로 배우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또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카톡으로 남들에게 보내고 블로그에 올리는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기본을 알고 지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약 10여 분 내외 강의만 듣고 그중 일부만 따라해도 사진의 질이 많이 향상됩니다. 우선 그 사진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림과 비교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사진은 이 한자에 진실을 옮겨 놓는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대로 담아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해 그림은 창작입니다. 앞에 있는 걸 보고 그려도 똑같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진도 포토샵 등으로 변형시키는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사진을 예술로 승화시키려면 독창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잘 찍은 사진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의도가 반영된 사진이 가장 잘 찍은 사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명한 사진이 잘 찍은 사진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은 사진 제조사가 기술로, 자동 모드 기술로 해결을 해 줍니다. 자동 모드에 놓고 찍으면 누구나가 다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이란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부분도 하나의 예술 분야로서 빛의 예술입니다. 빛의 예술인데 이 사진은 뺄셈의 예술입니다. 많이, 작게, 많이 찍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크게 찍는 것이 이 사진의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배경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특히 상반신 위주로 찍고 또한 얼굴, 표정을 위주로 찍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사진기에는 물론 핸드폰에는 없습니다만은 DSLR 이런 사진기에 몇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자동 모드라는 게 있고 프로그램 모드라는 게 있고 조리개 위주 또는 셔터 위주, 수동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통 자동 모드는 오토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모든 피사체를 선명하게 찍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그램 모드라고 보통 P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반자동입니다. 반자동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이 자동으로 찍히지만 일부는
수정을 사진을 찍는 사람이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보정을 할 수 있고 플래시를 터뜨릴 수 있고 ISO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역광 시에 사람 얼굴을 나타나게 한다든지 비석 글씨, 햇빛이 반대에서 찍을 때 비석 같은 것을 찍으면 비석의 글씨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 피에다 놓고 보정을 하면은 그런 부분을 이제 잘 나오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A, 조리개 위조인 A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심도를 우선으로 해서 찍는 사진입니다. 주변을 흐리게 하여 핵심 부분만 강조할 때 이 기능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조리개를 열면 심도가 낮아져서 접사를 찍는데 좋습니다. 인물 사진 등에 유리합니다. 조리개를 조이면 심도가 높아져 인물 단체 사진 등을 찍을 때 좋습니다. 풍경 사진에도 유리합니다. 심도라는 것은 초점이 맞아 선명하게 찍힌 부분의 범위를 말합니다. 또한 이제 그 S라는 모드가 있는데요. 이건 셔터 속도 위주입니다. 운동감을 우선으로 해서 찍을 때 좋습니다. 운동 경기, 선수들의 움직이는 모습이라든지 폭포에 흐르는 물, 또 시냇물, 야경, 자동차, 불빛 등을 찍을 때 이 모드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M 모드, 수동이죠. 이 수동 모드는 초보 사진을 처음 찍는 분들은 권장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사진 작가나 전문가들이 찍을 때 자기의 고유한 그 의도를 반영시킬 때가 좋습니다. 그래서 M 모드는 가능하면 초보 작가들, 초보 사진가들은 찍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을 잘 찍는 그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피드 속도가 60분의 1초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60분의 1초가 확보가 안 될 때는 삼각대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초점은 반셔터 기능으로 맞추고요. 구도는 3등분의 법칙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진을 찍을 때 핵심 피사체를 중앙에 배치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해야 됩니다. 3등분을 해서 화면을 가로, 세로 3개씩 나누었을 때 각 선이 만나는 곳에 그 사람의 시선, 이제 피사체죠. 이 시선을 모으는데 가장 적당합니다. 화면 내 중요한 대상, 즉 피사체를 3등분이 교차되는 위치에 맞춘다면 소유자의 시선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이 기울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평선이라든지 전보산대라든지 어떠한 수직으로 된 물건, 또 수평으로 된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기울기가 맞지 않으면 사진이 아주 보기 흉합니다. 수평 기울기 맞추는데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왕초보를 벗어나는 것은 자동으로 찍지 않는 것이고, 중급으로 접어드는 것은 장노출이라면 적어도 노출 시간이 30초 이상을 말하는데요. 이 사진에 도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리개라는 게 있습니다. 조리개, 또 속도, ISO라는 것이 있는데, 사진은 빛의 양으로 만드는 예술입니다. 이 조리개는 빛이 들어오는 구경인데, 빛이 들어오는 이 구경이 넓으면 단시간 내에 많이 들어오고, 좁으면 같은 시간 내에 빛이 적게 들어오겠죠. ISO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필름이나 센서의 민감도를 나타냅니다. 셔터 속도는 셔터가 열렸다가 닫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빛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조리개의 그 구경과 셔터 속도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의 구경과 물이 흐르는 속도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셔터 속도가 60분의 1초 이하여야 흔들림이 방지됩니다. 60분의 1초보다 늦을 경우에는 삼각대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기의 조리개를 최대한 열었어도 60분의 1초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흔들리는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셔터 속도를 줄이기 위해 ISO를 높여줍니다. 물론 스포츠 선수의 빠른 동작 500분의 1초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찍기 위해서는 ISO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ISO를 지나치게 높이면 선예도가 떨어집니다. 신도를 낮추는 요소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조리개를 개방하면 됩니다. 거리를 좁히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 그 피세차에 가까이 다가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망원을 줌으로 해서 초점거리를 짧게 해줘도 됩니다. 흔들림을 방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째, 자세가 중요합니다. 안정된 자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호흡을 잘 가다듬어야 되고요. 세 번째, 조리개를 개방할수록 좋습니다. ISO는 높일수록 좋고요. 프레시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삼각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삼각대가 없으면은 삼각대 대용으로 그 지역에 있는 바위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기 보조장치로 있는 릴리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미러리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어두운 곳에서 촬영하는 방법. 많은 초보자들이 어두운 곳에서 사진 찍을 때 많이 당황스럽죠. 그때는 삼각대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프레시를 사용하고 조리개를 개방하고 IS를 높이면 어두운 곳에서 촬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불꽃놀이를 촬영하게 되죠. 이때는 가능하면 초보자들은 수동 모드는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불꽃놀이 촬영을 할 때는 이 수동 모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점거리는 무한대로 놓고요. 조리개는 F8 정도가 좋습니다. IS는 최대한 높입니다. 800 내지 3200 정도까지 높여도 좋습니다. 버튼 기관은 벌브 셔터 이는 불꽃이 발사될 때 켜고 불꽃이 사라지는 찰나에 끄는 것이 좋습니다. 삼각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VR인 경우에는 오프 상태로 해 놓아야만 합니다. 역광 사진을 찍을 때 이 많은 역광 사진을 찍으면은 이제 실루엣으로 나오죠. 그러나 실루엣 그 자체가 나름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사체의 영상을 일부 나타내려면 플래시나 플러스 보정을 넣어서 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정 노출은 실루엣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플래시를 사용해도 좋고요. 다음에 대낮에 풍경 사진을 장노출 찍기. 장노출이라면은 조리개 열리는 시간이 30초 정도 이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는 ND 필터를 장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삼각대 사용하고 ISO는 100 정도가 무난합니다. 조리개를 최대한으로 개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뷰파인더를 가리고 속도를 30초 정도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반셔터로 노출을 확인하고 빛을 줄이기 위해 하늘 배경은 뒤도록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측광은 스팟으로 조절을 해야만 합니다.
장노출이랑 30초 이상이라고 있죠. 이거 도전을 하려면은 준비물은 삼각대 준비하셔야 되고요. ND 필터를 준비해야 됩니다. 장소는 계곡이나 폭포, 파도, 야경 등을 찍을 때가 좋습니다. 이상 오늘은 사진 찍기 기초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하단 붉은색의 구독은 저의 고품격 유튜브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과 질문은 제가 소통하고 공부하는 원동력이 되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